안녕하세요. 결혼음악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는 남자들도 30이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듣던 시대였는데요. 30 넘어간 남자들이 아직도 미혼이면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남자 구실을 못하거나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때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들도요, 그때는 25이 넘어가면 노처녀 소리를 듣던 때였는데요. 그때는 여자가 꼭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서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은 없던 때라 명절 때 친척집에 방문을 하면 어른들이 얼른 시집가라고 덕담이 아니라 한바탕 잔소리, 훈계를 들어야 했던 그런 때였는데요. 내용은 주로 결혼에 관한 거죠. 네 사촌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나이 들어서 시집 안 가고 있으면 집에서 부모 피 빨아먹는 거머리다.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아, 놔. 결혼 좀 안 하고 있다고 그 거머리로 전락한 신세. 그때는 제가요, 미국에서 학부 공부를 하고 있다가요, 잠시 귀국해서 종로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서 성인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던 때였는데요. 미국에서 하는 공부도 재밌었고, 또 귀국해서는 수강생들 가르치는 재미, 또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어서요. 결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살고 나름 재미있게 보내던 저도 막상 문중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연애도 시작하고 그쪽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이끄는 대로 서둘러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시절에는 왜 진로나 결혼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달달함만 믿고 결혼을 그냥 강행했는데요. 앞볼싸. 서두른 결혼이 결국 잘 안 됐죠. 요즘은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 결혼은 선택.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잖아요. 은근 비혼주의인 청년들도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이란 거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밝히는 이것 4가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야 그 결혼이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죠. 그래도 결혼을 꼭 하고 싶다면, 해야 한다면 후회는 최대한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4가지.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나는 올빼미형이라서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상대는 밤에 일찍 9시나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타입이라면, 그렇다면 부부가 한 집에는 살지만 막상 서로 눈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나는 TV를 좋아해서 항상 TV를 틀어놓고 생활을 하고 TV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보는 편이지만 막상 상대는 TV를 아예 안 좋아하거나 TV 소리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TV를 보는 그 시간에 상대는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두뇌 활동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책 보고 있는데 TV를 틀어놓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또 우리 나이 중년 이상이 되면요, 정치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도 소싯적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딴 나라 세상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저도 어느새부턴가 정치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부부가 정치 성향도 어느 정도 맞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좌파, 우파, 진보당, 보수당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의견이 갈리고 성향이 다르면 조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상대의 성향과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서로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러나 나의 성향과 생각을 상대한테 강요하고 나랑 같은 성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다툼과 대립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어느 정도 맞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식성. 사람이 사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식생활이잖아요.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 그리고 먹는 즐거움이 크니까요. 그래서 먹고 산다는 말도 있나 봐요. 우리가 먹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주변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특히 옆에 있는 내 짝과 공유하고 싶어지잖아요. 식성이 다르다면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육식을 좋아해서 고기 먹을 때 제일 행복하고 고기 반찬을 선호하는 반면 내 아내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고 고기를 안 좋아한다면 물론 타협과 절충안은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집밥을 먹을 때 메뉴를 선택할 때 그리고 외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흘러가게 되진 않겠죠. 어느 한 사람은 불만이 좀 쌓일 것 같아요. 제 경우도 남편이랑 식성이 좀 다른데요. 남편은 아무래도 고기파예요. 고기를 선호하는데요. 저는 고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요. 채소 반찬을 더 좋아하고 먹는다 그러면 해물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또 저는 양념이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딩 입맛이라서요. 단짠, 달고 짠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양념이 강한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재료 자체의 천연의 맛 그런 것을 즐기는 편인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음식을 할 때 아무래도 저는 제가 맛있는 방법으로 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입맛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은근 크더라고요. 또 남편이 요리를 할 때 남편은 자신의 식성대로 요리를 하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막상 맛을 크게 못 느끼겠는 거,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억지로 남편한테 맞춰준 상태. 근데 요즘은 남편도 음식할 때 양념을 조금 더 넣어주니까요. 그나마 조금 좀 나아졌어요. 이렇듯 함께 사는 부부는 식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 사실 저희 같이 자녀들이 다 커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충돌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부들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한참을 더 키워야 하는 중에 재혼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또 아이의 초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부부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듯이 자녀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이나 특히 교육 문제 가지고 특히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주로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죠. 많은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애들을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하는 편인데요. 반면에 아빠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 반대죠. 애들에게 좀 더 자유 시간을 주고 싶어 하고 좀 더 풀어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들 자주 하는 말. 나 때는 그런 거 안 배웠어도 잘만 크고 공부만 잘하고 대학만 잘 갔어. 취직도 잘하고.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하죠. 당신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이게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엇비슷하고 맞아야 큰 대립 없이 갈 수 있겠죠. 물론 그때그때마다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가치관이 맞는다면 그런 타협과 절충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속궁합. 속궁합에 대한 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 의견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밝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부부지간에는 속궁합이 맞아야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부부 생활이 잘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혼 사유 중에 성격 차이라고 체크하는 게요. 상당 부분 성 차이, 속궁합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 법원의 서류에는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에 체크한다는 거죠. 이렇듯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그 결혼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궁합도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속궁합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오늘은 결혼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4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숙제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신 그런 예비 부부들, 이런 4가지 부분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결혼하신 부부들은 이 4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배우자와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름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혼의 맛TV 영상